이번 시간은 6-2차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에 관한 논술을 직접 작성해 보고요.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향나무 녹병에 대하여 향나무 녹병이 나왔습니다. 녹병의 학명이 뭐였죠? 짐노스포랑기움 spp 속이었습니다. 기움 spp 이번 시험에서는 학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차후의 시험에서는 다시 학명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짐노스포랑기움 여기서 향나무의 기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야마다나 아시아티컴으로 나눠지는데요. 통칭 이거를 그냥 줄여서 SPP 기타 등등으로 해서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은 짐노스포랑기움 야마다의 아시아티컴 또는 SPP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향나무 녹병에 대하여 기주별 병징과 표징을 서술하고 녹병의 특징과 생활사를 다시 서술하고 방제 방법을 적으시오라고 했네요. 총 구문으로 3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예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단락 밑에다가 1. 병징과 표징 2. 녹병의 특징 3. 생활사 4. 방제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데요.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몇 번 나왔었고요. 근데 요새는 일반적인 추세가 좀 더 문제를 보기 편하기 위해서 1, 2, 3, 4라고 직접 언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에서는 서원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종원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단락이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단락이 없다고 하고 그러한 단락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기주별 특징과 표징이 1단락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특징과 생활사가 2단락, 마지막 방제 방법으로 3단락, 저는 이렇게 해서 나눴거든요. 그러면은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물론 맞지는 않지만요, 그냥 맞다는 가정하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안지가 있으시면요, 문제 1이라 쓰시고 이 줄 바깥에 이렇게 쓰시고 대괄호를 써주십시오. 논술형을 쓰실 때 기술사를 작성하는 요령과 이렇게 기술자급을 나누는 기술사보다는 아래죠. 그 급을 나누는 논술시험이 따로 있는데요. 그 논술시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쓰신 다음에 일자를 쓰시고요. 향나무 녹병이라고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왜냐, 이 서술형 문제에서 문제 1번이라는 조항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맞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 1이라 써주시고 향나무 녹병이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향나무 녹병에 대한 생활사를 여기 나와있던 것 전부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는요,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축약을 해도 써도 된다고 하네요. 축약을 했을 경우에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문제 1이라 쓰고요, 향나무 녹병이라고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개, 2개, 3개로 나눴죠. 기주별 병징과 표징, 생활사와 특징, 마지막으로 방제 방법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1, 2, 3 이렇게요. 그럼 그 내용을 단락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단락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야 되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기주별 병징과 표징이 있네요. 자, 1 쓰시고 대괄호를 쓰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로마자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1, 2, 3,
4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5, 6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그리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사일 때는 이렇게 로마자가 들어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기술자급 시험에서는 숫자 넘버링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쓰실 때는요. 문제 1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1하고 점을 써주십시오. 순서가 1 대가로, 1점, 1 소가로, 1 동그라미 이 순서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대가로 다음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눌 때는 1점이라고 써주시고요. 기주별 병징과 표징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주별 병징과 표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지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병징과 표징이 있었죠. 그럼 그 병징과 표징을 또다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괄호를 써줬습니다. 1 쓰시고 소괄호 쓰신 다음에 병징 쓰신 다음에 그 병징에 관한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향나무 녹병에는 기주식물이 2개 있죠. 향나무와 장미과 식물이었습니다. 배라든지 꽃사과라든지 모가나무가 그런 장미과 병징이었는데요. 병징이 2가지니까요. 그 병징도 2가지로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볼게요. 향나무 병징의 특징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나무 병징의 특징이 뭐였죠?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돌기나 가지고사를 일으킨다. 이게 병징이었죠. 자 봅시다. 병징과 표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병징과 표징에 대해서 너는 구분해서 알고 있어 라고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알고 있어 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병징과 표징을 단락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향나무의 병징에 뭐가 있죠? 가지고사가 있죠. 부분적으로 향나무가 이렇게 전정이 되어 있으면요. 노랗게 어느 한 부분씩 이렇게 죽어요. 이런 부분이 향나무 녹병 한천 배지가 터지면서 가지를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향나무의 병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돌기나 가지고사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 장미과 병징에는 뭐가 있죠? 잎을 조기 낙엽시키는 게 병징이었죠. 장미과 병징에는 꽃사과, 배나무, 모가나무 등의 잎을 조기 낙엽시킨다 라는 게 병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자, 이 띄어쓰기입니다. 자, 띄어쓰기는 의미 없이 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붙여서 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저 역시도 놓치고요. 연습을 안 하면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결코 임의로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여서 주셨어야 됩니다. 향나무의 병징 쓰시고 장미과의 병징을 이렇게 붙여 써주셨어라 라는 게 감점 포인트였죠. 여기서 그 다음 이제 표징입니다. 표징은 좀 더 쉽죠. 향나무의 표징은 향나무 잎에서 한천 배지를 만든다. 뭐였죠? 봄철에 이제 물이 닿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부풀어 올라서 한천 배지를 만드는데 이것이 노랗게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됐었어요. 그럼 장미과의 표징은 뭐가 있나요? 꽃사과 나무, 배나무 등의 잎에 노란색 반점을 만들며 잎 뒷면에는 당갈색 긴 털이 만든다. 자 보십시다. 이 잎에서 노란색을 만든다는 건 뭐였죠? 녹병 정자였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안 썼죠. 왜냐면은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생활사에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쓴 겁니다. 이 한천 배지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잎 뒷면에 당갈색 긴 털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녹포자 또는 녹포자태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징이라는 말과 표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저는 녹병, 정자, 녹포자라는 내용을 써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이 표징이며 표징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저는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녹병의 생활쌈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녹병의 생활쌈이 특징을 만들고 세 번째 단락에서 방제 방법을 나누었죠. 자, 녹병의 특징입니다. 녹병의 특징과 생활사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특징을 하나
생활사를 두 개로 또 쪼개서 저는 나눠서 적었어요. 1하고 소가루를 치신 다음에 녹병의 특징. 학명은 직노스포르 안기운 속에 속하면 균이며 2종 기생균이다 라고 썼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2종 기생균이며 담자균이다 라는 표현을 써줬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죠. 그 다음에 녹병, 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를 갖지만은 여름포자를 갖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름포자를 설명하지 않고 녹병, 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를 그 다음 문항에서 설명하겠다는 이것도 지시문이 돼요. 여름포자가 없는 게 이 집노스포랑기움, 향나무, 녹병에 대한 특징이었죠. 이 특징 같은 거는 이미 필기시험 때 마무리가 다 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사를 적어주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은 뒤에서 여기까지 써서 녹병의 특징이 다 된 거예요. 그때 칸 넘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이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칸에 이제 녹병의 생활사를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대가로 대가로는 소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사를 적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1대가로 1점, 그 다음에 1소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로 표시를 하라는 말씀 드렸죠. 이때 동그라미 1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순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순서를 의미하기 위해서 넘버링 1, 2, 3, 4를 써주실 때요, 그때 같이 써주시는 거고요. 자, 볼게요. 1. 녹병, 정자. 녹병, 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가 있었죠. 그 내용을 이제 생활사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녹병, 정자는 향나무로 비산된 상태로 유효경, 잎과 열매를 노란색 포자를 만든다 라고 써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녹포자 태가 나오죠. 녹병, 정자 다음에 녹포자 태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써주십시오. 잎 뒷면에 단갈색 긴 털이 나오는 게 이 녹포자 태의 특징이었죠. 잎 뒷면에 단갈색 긴 털의 모양의 포자를 만드는데 향나무로 기주교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녹포자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주교대를 할 때는요, 태라는 말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포자, 겨울포자태, 담자포자입니다. 겨울포자태와 저는 겨울포자를 좀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겨울포자는 6월, 7월 향나무로 기주이동을 하여 3월까지 월동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즉 겨울포자가 월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즉 겨울포자가 월동한다. 언제부터? 6, 7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월동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겨울포자태입니다. 겨울포자태가 4월경 한천 배지로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을 보고 겨울포자태라고 하죠. 그 내용을 겨울포자태 이 부분에서 써주셨으면 좋았을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포자와 겨울포자태 이거를 하나로 써면 되지만요, 저는 굳이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담자포자를 썼죠. 담자포자가 기주이동을 하죠. 녹포자태와 이 담자포자가 기주이동하는 것, 이게 핵심 구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써주십시오. 부풀어온 포자가 비산하면서 기주이동을 하는데 이때 담자포자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담자포자에 대해서. 정리 방법 같은 경우는요, 녹병, 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겨울포자태, 담자포자 같은 경우 쓰시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녹포자태의 기주교대, 그리고 담자포자태의 기주교대, 이 뒤 부분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제 방법이었죠. 방제 방법 같은 경우 소가루를 치고 챕터를 나눈 다음에 방제 방법을 썼습니다.
방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크게는 법물기생생화, 법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기계적 방제, 생태적, 생물적 방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 중에 향나무 녹병에서 주로 쓰이는 게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화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죠? 화학적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 녹병을 잡는다고요. 기본 생활 수권 수목 도목감에서 뭐 망코제부를 뿌리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방을 제외하는 방법이지 방제 방법이라고는 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재를 좀 써주시면은 가산점이 됐었을 거예요. 3, 4월이 언제죠? 향나무에서 녹포자태로 한천 배지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단계, 그것이 녹포자태 기주 이동을 하는 준비였죠. 3, 4월과 6, 7월 기주 이동일 때, 6, 7월 같은 경우는 다시 향나무로 돌아갈 때였죠. 이때 테부코나졸 유탁제 4일이라 쓰고요. 이거를 1000배 이석하여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한다 라고 써주셨으면은 화학적 반점에서는, 화학적 방법에서는 거의 다 점수를 먹고 들어갔죠. 화학적 방제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방제 방법이 있었죠. 자, 물리적 방제 쓰겠습니다. 3, 4월에 병든 향나무의 가지를 제거하고 6, 7월에 병든 잎을 제거한다 라고 써주셨으면은 물리적 방제 방법은 다 써줬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 2번으로 여백 없이 바로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이 끝이라는 게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끝을 여기다가 쓰고 문제를 바로 이렇게 쓰시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끝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썼습니다. 왜냐면 빈 공간이 있으면 좀 더 보기 쉬울 거라는 생각에서 썼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종이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이 끝나면 바로 끝이라고 써라고 했으면요, 이 부위가 맞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써서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가시성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에 저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